네, 조금은 안 좋은 소식인데요. 축구 국가대표 황희찬 선수가 자신과 계약을 맺은 차량 의전 서비스 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황 선수 측에서도 입장이 나왔는데요. 법적 대응까지 시사하면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 반박에 나섰습니다. 제가 축구 선수, 프로 선수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특별하다고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같은 사람이고, 저도 또 팬분들께 최대한 더 많이 다가가고 저의 그 인간다운 모습들을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또 많이 찾아와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해외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국내로 들어올 때는 본인이 갖고 있는 차가 아니라 차량 의전 서비스 업체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아서 타고 다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뭔가 갑질이 벌어졌다라는 의혹이 한 매체로부터 제기가 된 건데, 남혜영 기자님,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축구로 우리가 뉴스를 접해야 되는데 이건 갑질이잖아요. 네. 근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한 의전 서비스 업체와 황희찬 씨가 이제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을 맺었는데 굉장히 많은 차를 렌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카 네, 그것들도 다. 한 대의 차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한 대라면 그러면 좀 이해를 했겠는데 22대의 차를 이제 렌트를 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많았다는 건데요. 특히나 어떤 게 문제가 됐냐면요. 예. 지난달 5월 31일입니다. 정말 슈퍼카를 몰다가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영동대교 그냥 그 복판에 북단의 차를 방치하고 떠났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요. 그 업체 측의 주장이죠? 네, 그런데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자체가 업체 측에 제대로 설명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업체 측 같은 경우에는 황희찬 선수가 그 기름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엔진 시동을 무리하게 걸어서 차가 고장이 났다. 비용이 추가 발생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다들 궁금하실 겁니다. 왜 이렇게 고가의 슈퍼 차량을 여러 대씩이나 해야 되냐라고 해서 아마 궁금하셔서 저도 알아봤는데요. 네. 사실 해외 유럽파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의전 차량 서비스가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아주 오래 전부터 기성용 씨나 그리고 되게 유명한 우리 축구 선수들은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런 차량 서비스를 이용을 한대요. 근데 그게 이렇게 수십 대는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차량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차량을 타다가 만약 이렇게 고장이 나면 또 다른 차로 갈아타는 이런 반복이 된다고 해요. 네. 근데 지금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는 이게 시각을 보면 뭐 새벽 2시, 뭐 밤 10시 막 이런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갑질이라고 또 생각을 하실 부분은, 왜냐면 네. 왜 새벽에 그냥 택시 타고 가면 되지 왜 이렇게까지 타야 되네 하는데, 왜 이 업체에 연락을 네, 해서? 원래 계약상으로 만약에 이렇게 고장이 났을 때 다른 차량을 갈아탈 수 있게 약간 계약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 측은 이건 내가 잘못이 아니다. 이 업체에서 오히려 역으로 내 사진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좀 약간 광고성 광고를 많이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네. 이제 지금 팽팽해서 양측의 지금 주장이 좀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를 들어서 사실 연예계에서 박나래 씨가 이제 매니저와 이렇게 갑질 논란이 번졌잖아요. 예. 약간 쉽게 얘기를 드리자면 이건 네. 축구계에서 번진 갑질 논란이라서 약간 좀 시간을 두고 서로의 양측의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말씀 주셨던 게 지난해 5월에 있었던 영동대교에 차를 놓고 갔다, 뭐 이런 논란인 건데, 진입로에 비상등을 켠 채 대기를 했고 15분 후에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 이렇게 업체 측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원래 사고 처리를 하기 전에 현장을 떠나거나 차를 그냥 방치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도로교통법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차량을 이제 정차를 하고 뭐 사고가 발생하면 어쩔 수 없이 정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에는 비상깜박이를 켜고 그다음에 안전조치를 취하고 그다음에 혹시나 이로 인해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야 되는 주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금 공개된 이 메시지를 보면 황희찬 선수가 어쨌든 현장에 조금 대기를 하기는 했지만 예. 본인을 이어받아서 다른 사람이 그 안전관리 의무를 해줄 때까지 기다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먼저 자리를 뜨고 그 후에 이제 다른 직원이 와서 이것을 뒷수습을 한 것으로 보여요. 이것은 만약에 이 추가적인 피해,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민사적인 손해배상까지 황희찬 선수가 다 물었어야 되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 예. 그리고 형사적으로도 도로교통법 위반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황희찬 선수 측에서도 입장을 내고 업체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을 했고 법적 대응까지도 시사를 한 상황인데요. 일일이 좀 해명을 했습니다. 일단 영동대교 이탈에 대해서는 업체 대표에게 설명을 하고 떠난 거고 그리고 고장이 난 것 자체가 차량에 대한 주의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22대의 의전용 차량 다들 뭐 슈퍼카라고 하는데 의전용 차량을 제공했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업체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왜곡 보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일단 황희찬 선수 입장에서도 좀 억울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차량이 고장난 이유가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계속 시동을 걸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쉬운 표현으로 퍼졌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더 이상 운행을 할 수 차가 퍼졌다. 예, 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참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건데 거기에 대한 주의점을 제대로 잘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타기 전에 예를 들면 기름이 없으면 기름을 넣고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뭐 어떤 이유였는지 기름이 없는 상태에서 운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기름이 다 떨어지니까 차가 섰고 섰으면 더 이상 시도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 예. 번 시도를 하다 보니까 차가 망가졌고 근데 이제 왜냐면 업체 측에서는 뭘 주장하고 있냐면 사실은 이거 영동대교에서 이렇게 사고 난 거 다 사고 나기 전에 이미 다 설명했다고 주장하니까 여기서 맞붙이는 부분이 있고 네. 가족들도 마찬가지 22대 의전 차량이요. 황희찬 선수 개인에게만 간 게 아니고 가족들이 나왔을 때 이제 한국을 방문했을 때나 이럴 가족에게도. 때도 이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주장인데 황희찬 선수 측에서는 이건 아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지금 사실이 왜곡됐다고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이제 첨예하게 부딪히는 게 사고에 대한 처리예요. 그러니까 계약서상에는 사고의 처리를 황희찬 선수 측에서는 그것도 회사 측에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네. 회사 측에서는 왜 우리한테 이걸 떠넘기냐. 이거는 차를 대여해 주는 것만 우리가 하는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은 이제 계약서를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쟁점이 되는 건데 양측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누군가 이거 뭐 수사를 하든 아니면 보험사가 개입을 하든 뭐 연락을 해봐서 이걸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어느 한쪽이 의견이 맞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8위로 황희찬 선수 얘기까지 한번 만나봤습니다.